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내 말은 자꾸 잔소리처럼 들릴까?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상대는 불편해하는 눈치를 보이고 나는 서운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풍부해지고 지혜도 늘어나는데 정작 말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이런 의문이 들지요. 내가 잘못 말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오해하는 걸까?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에게 생활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말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후배가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대화를 마무리하더군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말이 길어지고 상대를 세워주기보다는 가르치려 드는 어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가깝게도 멀게도 한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작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니 걱정이 되어 큰 소리로 주의를 줬는데 손주가 대답조차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섭섭했지만 손주는 잔소리로만 들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즉각적인 말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고 난 뒤에 차분히 걱정을 전했다면 손주의 반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멈춤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단 3번만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말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늘 약속을 안 지켜? 남편은 바로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 결국 대화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표현을 조금만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킬 때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표현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익히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너 때문에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랜 친구가 모임에서 발표를 했는데 끝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 중에 그 부분이 참 인상 깊더라. 짧은 칭찬 한마디에 친구는 자신감을 얻고 더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을 아끼고 불만을 먼저 꺼내는 습관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겁게 들리는 말일수록 오히려 작은 인정과 칭찬이 상대의 마음을 세우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내 얼굴에서 좋은 점 하나를 찾아내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가 아니라 오늘은 얼굴이 밝아 보이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습관이 되면 내 눈은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찾게 되고 말도 따뜻하게 변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나이가 들어 더 빛나는 대화 기술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는 습관, 나는으로 시작하는 표현,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는 달라지고 삶의 품격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중에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대화 속에서 최소 한 번은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고마워, 잘했어, 내 덕분이야. 이 짧은 말들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이 곧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첫 걸음입니다. 아직 더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은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말이 곧 인생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업적보다는 어떤 말로 상대를 대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인생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고 결국 상대가 듣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내 진심은 왜곡되어 전달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말하기에는 나이를 초월하는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몇 가지 전략을 익히면 누구나 더 품격 있고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말하기 전에 멈추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러나 상대는 긴 말보다 짧은 침묵에서 더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가족과의 말다툼에서 한 호흡 멈출 수 있다면 불필요한 불신은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지는 것도 아니고 참고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숨을 고르며 내 말이 상대를 세워줄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전략을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쎄까지 세며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나와 상대 모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대화의 질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는으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갈등은 너는 왜 항상 그래, 너 때문에 힘들어라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려 들고 대화는 곧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럴 때 힘들어라고 표현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는 나를 공격자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신은 왜 약속을 안 지켜라고 말하면 변명과 화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킬 때 서운해라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습관을 익히려면 오늘 하루 대화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너 때문에라는 말을 빼고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써 보십시오. 그 경험이 쌓이면 점차 대화의 공기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칭찬과 인정의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그 무게를 불만과 비판으로만 채우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를 세우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그렸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마음이 다치지만 색이 참 예쁘게 어울리네 라고 말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내 말이 참 인상 깊었어 라고 전하면 그 사람은 더 자신 있게 대화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이 그 부분을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집안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감도 함께 키워줍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눈을 키우는 사람은 스스로도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실천법은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거울을 볼 때 주름이 늘었네가 아니라 오늘은 얼굴이 밝아 보이네라고 말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시끄럽네가 아니라 저 사람은 활기가 있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내 눈과 내 말이 달라지고 사람들은 내 곁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설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은 사라지고 좋은 말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내 사고가 정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탁을 할 때도 장황하게 사연을 늘어놓는 대신 오늘 안에 도와줄 수 있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짧은 말 안에도 진심은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잘했어. 이런 간단한 표현이 오히려 오래 기억됩니다. 실천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한 줄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말의 질을 바꾸고 품격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말의 끝에 희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대화에서 마지막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그래 힘들지라고만 하면 무거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라면 해낼 수 있어라고 끝내면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끝내면 마음이 다치지만 이번엔 아쉽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마무리하면 눈빛이 살아납니다.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도 당신은 왜 또 그래라고 끝내지 말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의 끝에 희망을 남기는 습관은 상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긍정과 희망을 키웁니다. 결국 희망을 말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5가지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물건보다 당신이 건네는 말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은 곧 인생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화 중에 단 3번 심호흡하는 멈춤을 시도해 보시고,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 번만 써보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시고, 길게 늘어놓기보다 짧게 정리해 말해보시고, 대화의 끝에 꼭 희망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말과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 습관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삶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하기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